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 주말 잘 즐기고 계신가요? 사실 햇빛은 좋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꽉 끼어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슬슬 다들 적응되셨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사실 살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몇십 년을 살아보고 나면 사실 얼마나 큰 집에 사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더 소중하고 더 축복받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맑은 하늘과 그리고 멋진 산과 들의 풍경, 그리고 밤하늘에 보이는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 그리고 저 높이에서 흘러가는 거대한 구름들, 그런 것들인데 그 모든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의 모습이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곁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다들 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 쓰러져가는 이 지구라는 별에서, 행성에서 점점 우리는 축복받았던 그런 자연의 요소들을 놓치고 있는데 또 그대로 또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짠하고 좀 슬프네요. 오늘 별 얘기 없어서 영상 만들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아침부터,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깨작깨작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이거저거 손대다 보니까 대충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열었습니다. 소중한 주말에 그 쉬는 시간들을 제가 또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또 안타깝게도 늘 그렇듯이 별로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또 지나봐야 되는데 한번 중간에 몇 가지 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르페우스의 신화는 계속된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르페우스의 신화에 대해서. 이 롤러코스터 장세 같은 하루하루의 격변. 그러나 멀리서 보면 사실은 짜잘한 휩소들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또 이것이 이제 촉매제가 되어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점점 더 무서운 시기가 올지. 어쨌든 하루하루 흔들리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사태가 저번 목요일날 터졌었죠. 9일날인가 터졌었죠. 벌써 시간은 일주일 넘게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열흘이 지났네요. 벌써 시간 참 빠르죠.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끝이 아닌 것 같죠?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 같죠?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끝나진 않겠죠. 급박한 일들만 틀어막게 될 뿐 이것이 진정한 무서움은 세계로 전파되면서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휩스와 청룡열차가 날짜상으로는 열흘이지만 시장이 문을 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일주일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출현했었죠. 그게 어딥니까? 실버게이트가 잠깐 일어나고 실리콘밸리가 빵 터졌었는데 그 이후에 또 무섭게 나타난 것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곳. 듣자 하니까 이름부터가 퍼스트 리퍼블릭, 최고의 제1의 공화국인가요? 이게 뭔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어카운트 계좌를 열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최소 계좌 열 때 처음 그 입금 단위가 어마어마한 잘 나가는 부자들만 1등 시민들만 받아주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페이스북 메타의 그 CEO 걔 있죠, 젊은 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저커버그 있죠, 저커버그. 그래서 좀 힘들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저커버그도 여기에 그 자기 집을 살 때 모기지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용했던 은행이 바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쟁쟁한 부자들을 많은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은행인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도 알고 보니까 들고 있는 자산이 채권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미실현 손실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뭔 일이 생기면은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 자산들이 지금 다 금리 인상기에 똥값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 팔고 나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마치 그 전에 실버게이트 은행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상사가 여기도 일어날 수 있대더라 라는 소문이 도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내 돈 안전하지 못한 거 아냐? 빼야 되는 거 아냐? 그런 공포가 전염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야, 저 은행도 안 되겠어. 일단 저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식 산 거 있니? 다 팔아 일단. 그래갖고 주식이 떡 나가기 시작했죠. 이것은 저번 주말 사이에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을 옐런이 파월과 함께 바이든과 함께 급하게 모든 보험을 들지 않은 비보험 예금까지 자기들이 다 커버를 해주겠다라고 빠르게 확산되는 폰 뱅크런을 긴급 조치를 통해서 틀어 막았는데,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미국 내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데로 또 다른 실물 인출 뱅크런이 공포가 옮겨가고 있었어요. 다 들으셨죠? 어쨌든 그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에서 듣기로는 FRC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부터 살펴보죠. 자, 미국 은행들이 요새 그냥 돈 저기 100만원, 1000만원, 1억은 돈 같지도 않죠? 40조 원 구제금융 나섰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또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 주중에 40조 원 틀어막자.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는 절대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는 금융 경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행에 살려주는 자금을 융통해주겠다 나온 거예요. 듣기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전화를 때렸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한테,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계속 나라 돈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까지 도와주고 그럼 욕먹잖아. 아무리 세금 아니고 은행 기금이라고 해도 다른 데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좀 경제인들이 말이야, 삼성, LG 회장 저기 다 불러가지고 얘네 살리고 니네가 저기 좀 십시일반 좀 돈 좀 내서 얘네 좀 어떻게 살려봐 했겠죠. 그러니까 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월가의 황제잖아요. 전화를 싹 돌립니다. 형이야 하고 4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각각 50억 달러 내기로 하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각각 25억 달러씩, 그 외에도 다른 US 뱅코프,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PNC 파이낸셜,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각각 10억 달러씩. 금방 하루 만에. 와, 이 사람이 전화 한번 때리니까 그냥 돈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움직이네요. 대단하죠. 대형 은행들이 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에 돈을 투입할 정도로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믿는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읽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공산사회 시진핑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아무리 저기 재무장관이 전화를 했어도 그 은행 내가 듣기론 영 아니던데 우리는 거기다 돈 넣으면 그거 나중에 그 돈 다 날라가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몇 시간 만에 일이 진행되지는 못했을 거다. 그만큼 대형 은행들도 퍼스트 리퍼블릭 거기
거기 좀 경영을 멍청하게 해가지고 들고 있는 자산이 지금 채권이나 이런 거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좀 똥값이 된다고 하는데, 원체 거기는 잘 나가는 부자들, 아주 빵빵한 고객들 다 지금 제대로 영업 잘하고 있고, 그 무슨 쓸데없는 걱정으로 뱅크런이 막 일어나면서 뭐 인출되고 그런 거 없으면 그 은행은 지금은 좀 자산 부채 같은 거 들여다보면 좀 엉망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앞으로 노력하고 이거 바꾸려고 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체질 개선하고 하면서 경영 개선하면 이 은행은 보통 지금까지 이 은행 네트워크에서 지금 이 물고 있는 이 고객들이 짱짱하고 괜찮아요. 예, 우리 충분히 저기 십시일반 걷어서 그 은행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뭔 일 터진다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렇게 해서 40조 원을 긴급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은행들이 그만큼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은행 뱅크에다가 계좌를 만들어서 쏴줍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영업 잘했는데 만에 하나 뉴스 보고 우르르 몰려와서 미쓰리 미안한데 나 여기 돈 빼야겠어. 아유 사장님 왜요? 미안해 나 지금 좀 요새 좀 불안해가지고 이거 이 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라 10억 있지? 그 일이 좀 싸줘. 다 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이 돼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 그만큼을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겠죠. 증권이나 채권이나 그러죠? 근데 그것들이 저번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이미 자산 가치가 고금리 시대에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헐값에 팔게 되면 그 소식이 또 나오면 실리콘밸리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겠죠. 미실현 손익이 부채가 대차대조표에 땅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순식간에 이 은행은 아주 부실한 은행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11개 은행이 40조를 쏴주고 혹시라도 고객들이 와서 돈 빼가겠다 막 하면 이 돈으로 일단 맺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다 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현금들을 고객들이 집에다 쟁여놓나요? 정말 신용위기,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걸 집에다 쟁여놓겠죠. 아니면 뭐 그거를 금으로 바꿔놓거나 뭐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거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그걸 빼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안전한 은행에 넣어놓는 거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런 데처럼 미국에서는 JP모건, 시티은행 그런 데 지금 이거 돈 빌려준 얘네들 은행에다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번 신용위기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 웬만큼 좀 돈이 있고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미국 은행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찌그마한 이제 지역에 있는 중소은행 이런들 정확히 얘기하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도트 프랭크법이라는 그 경영이나 금융에 대한 규제 그런 감독을 받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던 은행들만 문제지 큰 규모의 정말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들은 예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자산 운영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받으면서 여러 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예전 금융위기의 2배, 3배만큼 빡센 상황이 와도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냐? 하고 소방훈련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은행으로 돈을 옮겨놓겠다. 즉 전체적인 시스템 위기까지는 그럴 리는 없을 거다. 아직은 안심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돈 빼가지고 어디로 안 가고 지네 JP모건이나 시티은행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다시 그대로 40조 모아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쏴주면 돼요. 돈이 돌고 도는 장난질이네요. 사실은 큰 금융회사는 그렇게 위험 부담이 많지 않죠. 이런 식이면 물론 만에 하나 정말로 최악의 경우로 뭐 예상 못한 최악의 경우로 치달아 사람들 공포가 막 잦아들지 않고 막 공포가 전염이 되면서 서로 막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돈 빼가겠다 해서 빼가겠다 해갖고 시스템 위기로 번진다면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큰 은행도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연쇄적으로 파도 치듯이.
그러나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JP모건이 제레미 다이먼이 전화해서 형이야, 야 지금 저기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옐런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일이 이만해서 좀 어때요? 좀 아이고 형님, 얼마 보내주면 돼요? 좀만 있어봐요. 나 지금 비서가 어디 저기 갔다 오면 커피 사러 갔는데 바로 쏴줄게요. 그래 고마워. 몇 시간 만에 일이 해결됐다 이거죠. 예.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날 60% 급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야 저렇게 큰 대형 은행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뭐 망설이지도 않고 회의하지도 않고 몇 시간 만에 쏴주는 거 보니까 믿을만하다. 이거 과하게 예민 반응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주가가 27% 반등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은행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은행들이 또 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막 금융주 전체가 다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유럽의 CS까지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하루 만에 진화는 안 되죠. 정말로 이 일이 어디까지 어떤 여파가 퍼지고 어떤 문제까지 불거졌다가 그런 것들이 해결되나 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까지는 이 불안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 오르페우스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예.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을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 다음날 또 33% 폭락을 합니다. 이놈들은 답이 없다 하고. 참나.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뭐 뱅크런 같은 건 없대요. 그 부자들이 뭐 실제로 이 뭔 일 터지면 정말로 거기 뭔 일 있나 딱 보자 해서 그래 우리들이 볼 땐 큰일은 없겠네. 괜찮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 해도 우리같이 은행에 넣어놓은 몇 천만 원이 전 재산인 소시민들은 그래도 불안하죠. 만에 하나 이거 없어지면. 그래서 너도 나도 달려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님 괜찮아요. 이 은행은 그 문제 없어요. 그 괜히들 그러는 거야. 아는데 나 진짜 나 꼭 이거 빼가야 나 진짜 꼭 필요해서 그래. 미안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돈이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행에 얼마 있냐? 거의 1억 있는데요. 그래? 뺄까요? 아유 냅둬. 귀찮게. 그래 좀 기다려봐. 별일 아니고 뭐 그게 지점장 전화 한번 해봐. 응, 나야. 어떻게 뭐. 그래? 알았어. 그래. 이따 커피나 한잔하러 갈게. 안 뺀단 말이에요.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언제쯤 그런 사람이 돼볼까요? 실제 퍼스트 리퍼블릭의 뱅크런은 그렇게 다른 데처럼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죠? 주가는 왜 떨어집니까? 바로 저번 주말에 옐런과 파월이랑 바이든이 다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문제가 있는 은행들은 다 은행 기금 조성한 거에서 긴급 대출해주고 페드 연준에서도 긴급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예금 들어있는 보통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얼마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도 전액 다 그 기금 은행 기금 그런 데서 준비된 펀드에서 다 보장해주겠다. 걱정 마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은행만 살려주겠어요? 다른 은행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도 살려줘야죠. 그런 찌그마한 은행들 다 살려주기 위해서 펀드 기금을 지금 다 마련하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아주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뱅크런은 지금 사실상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몇 개 정말 허접한 은행들 빼면. 그러죠? 이게 다른 큰 은행들로 뱅크런 막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 내놔 할 일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적다. 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주식은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은행 주식과 그 은행이 관련된 채권은 빠진다는 거예요. 이번 일로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컨센서스가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뭘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린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은행들이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정말 썩어가지고 힘든 은행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 그걸 알게 됐죠. 잘 겉으로는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속에 보니까 다 빚이야 이놈들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금리가 그렇게 오래되고 QT가 계속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그 와중에 이렇게 미리미리 어떤 그런 해지를 하거나 고객들 자산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잘 나가던 저기 막 말도 안 되는 개인으로 치면 저 사람 돈 많은 줄 알았더니 증권 계좌가 있는데 증권 계좌 열어보니까 뭐 애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뭐 막 게임스탑 아니 게임스탑은 유명하죠. 아무튼 이상한 밈 주식에 올인을 해놨어 모든 돈을. 근데 그게 예전 코로나 때는 막 몇백 프로 그러줬는데 지금 보니까 90%가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 지금 안 팔고 있는 거야. 10년 뒤에는 어차피 내가 승자다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건실한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써야겠다면 그 주식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좀 팔아갖고 돈 빼서 그걸로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다니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주식에 올인을 했다가 내 4차 산업시대 이제 나는 몇백 배 뻥튀기다. 템버거가 될 거야. 템버거란 말이 있더라고요. 템버거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에 지금 비트코인에 막 들어갔었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렸는데 지금 당장 뭐 이 사람이 차를 바꾸거나 뭐 저기 뭐 어디 가서 뭐 돈 좀 쓰거나 할래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계좌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이걸 팔아야겠어요? 파는 순간 손실이 90몇 프로 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완전 그지 상그지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은행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안해서 돈을 막 빼겠다는 거예요. 야야 나 저기 지금은 모르는데 야 지금 보니까 이 고금리 상태가 내일 모레 끝날 것 같진 않아. 적어도 6개월은 갈 것 같아. 아무리 좋은 뭔가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빼. 앞으로 지금 뭐 이 일이 지금 당장은 뭐 해결이 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빼. 나중에 정말 모든 게 안전해지면은 이 주식을 어떻게 뭐 밑바닥에서 다시 잡을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손절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의 주식들이 전부 계속 안심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저기 은행하고 당국이 나서 가지고 얘네들을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 뱅크런이 와도 모든 예금자가 다 자기 예금이 안전하게 재정적이고 금전적인 지원을 다 해주겠다. 라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러죠? 바이든도 애초에 저번 주에 예금자들은 보호해주겠지만 그 은행에 관련된 주식하고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보호해줄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논리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고요. 그러죠? 예. 그래서 또다시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이 계속 이런 불안한 우려, 과민 반응이 계속 전염이 되게 되면 실제 아직은 괜찮고 버틸 수 있는 은행도 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지면서 자산의 손실이 나면서 멀쩡했던 은행, 버틸 수 있던 은행도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공포의 전염과 확산을 막고 당국이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까지.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전날 이렇게 11개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자체 구제금융이 나섰지만 이미 그 은행의 추락한 신뢰를 만회하는 데 실패했다. 맨날 저기 그냥 뭐 알마니의 양북에 그냥 뭐 저기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서 빚가 번쩍 그냥 구두도 번쩍번쩍 하더니 알고 본 게 수중에 10만 원 하나도 없어. 그지 상그지야. 아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늙은이가 만담을 하네. 이상한,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물 한 잔 마시고. 엄마? 네, 다시. 아직 이 영상 찍고 녹음하고 하는 거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네요. 잘 능통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십시오. 실제 16일 날 하루 예금 인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됐다. 거기 이제 부잣집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거 뭐 뱅크런하고 그럴 일 아니야, 괜찮아. 그 가갖고 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앞에 줄 서고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전에 저번 주부터 모든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그리고 연방주택대출은행이라는 곳에서도 갑자기 긴급 대출을 너희들의 채권을 액면가로 다 우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 나중에 가서 뭐 뭔 일 생겼다 하지 말고 지금 요 돈 빌려줄 싸게 빌려줄 때 와가지고 다 빌려가. 그래서 충화를 든든히 장전해놔. 만에 하나 이제 뭐 막 뱅크런 나고 뭔 일 생겼을 때, 그리고 앞으로 뭔 일 이제 뱅크런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신용위기 비슷한 뭐 쪽발제가 또 생겨갖고 니네 은행 흔들려서 그때 다 같이 우리 죽습니다 하고 빵빵 터지지 말고 지금 저기 필요할 때 미리 얼마나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니네 그때 가서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와서 얘기해. 다 쏴줄 테니까. 그렇게 나선 거예요. 저번주에 그 일을 빌미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그 네 번째 사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저 미국 어째 걱정하지만 사실 미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탄탄하게 더 준비를 해놓을 수 있게 됐잖아요. 앞으로 본 신용위기의 여파가 2차 파도 3차 파도 오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잠잠해지고 또 다른 신용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미국은 대형 은행들은 물론 이런 찌끄만한 중소 지역 은행도 준비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동안 큰 은행들은 준비가 됐었지만 얘네들은 법적 규제에서 그 뭐라고 하면 틈새지대에 놓여가지고 규제를 못 받고 방만하게 돼서 만약에 이번 일이 안 터지고 그냥 신용위기가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 뒤에 빵 터졌다면 미국에서도 이것들이 빠바바바방 터지면서 전 시스템적으로 그 위기와 여파가 전염이 돼가지고 큰일이 날 수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용케 그런 거를 미리 딱 한번 잡아내고 그 뒤에 그 뭡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저기 정상적인 경우로 누군가 앞으로 미국에서 뭔 일 날 것 만약 하나 신용위기 나게 되면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이 찌그만한 중소은행들도 이렇게 규제할 수 있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공화당 안에서도 서로 설득해야 되고 반발하고 난리 나고 중소은행 대표들도 나와서 그게 뭔 말이냐 무슨 그런 지지부진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 한번 딱 터지면 일단은 공감대가 쫙 형성이 됩니다. 각자의 입장에 의해서 반대는 하겠지만 그래 확실히 그렇게는 해야겠네. 그리고 지금 당장 법적으로 꼭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하게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얘기한 이런 연준이나 연방주택대출은행에서 실제 이런 거를 바로 진행을 시키면서 총알을 대줘버렸죠. 야, 이거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뭐 일이 뭐 마무리된 것도 없는데 무슨 벌써 전화위복이냐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먼 미래를 두고 봤을 때는 이 일은 사실은 굉장히 이번 일이 크게 번지지만 않고 잘 마무리되고 봉합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일 처리가 잘 된 거죠. 그렇죠? 자, 주가가 예금 인출과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99% 확신한다. 그렇죠? 그런데 주주들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식을 막 팔고 있냐 했더니 미 연방금융당국에서 지금 얘네들이 빌린 돈의 규모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하다 이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도 그래 앞으로 뭔 일이 터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신용위기가 또 한 번 터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연준해서 돈을 막 파격적인 조건으로 니들한테만 니들 나중에 은행 안 무너지게 빵빵 안 터지게 빌려준다고 하니까 필요한 사람 있어 했더니 그동안은 다 쉬쉬하면서 숨어있고 우린 괜찮아요 멀쩡해요 했던 은행들이 전부 다 나와서 사실은 저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필요합니다. 다 돈 들고 나와서 돈을 엄청나게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어휴 저놈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빵빵거리더니 알고 보니까 속에서 지금 다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다 그냥 은행들이 다 부실부실하고만 다 드러났잖아요. 어쨌든 걔네들을 부실부실한 애들한테 지금 미국은 다
든든한 방패를 지금 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다음번 위기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이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대차 대조표가 불과 일주일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그 회사의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자꾸 하늘로 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부채 등급이 어쨌든 빚을 빌려가지고 안전한 그 대책을 세우겠다 하고 미리들 빚을 땡겨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 방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투자 등급이 내려가죠. 신용평가사에서. 그리고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막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요. 예. 투자 주의 등급으로 7단계 강등을 하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또 뉴스가 금방 또 어떻게 나옵니까?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불안불안하다. 이 신용위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다. 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직접 찾아가 보면 영업 제대로 정상 잘하고 있고요. 우리 뱅크런 없습니다. 앞에 줄 서갖고 뭐 내 돈 내놔라 하는 사람 없고요. 대출도 정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개 대형 민간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 예치를 해주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막지 못한다. 왜 그런지는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정부가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은행들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은행들을 구제하는 조치를 했다가 나중에 납세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요.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이 세지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야, 지들이 마음껏 방만하게 투자해 놓고 그거를 살리려고 다 구조조정 시켜야지. 그때는 어땠습니까? 2008년에는 그 은행들이 무너지면은 나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해갖고 시스템이 살려주면서 그 떡락한 그 주식을 다 사줬어요.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내가 저 망할 놈의 은행가들 내 피고름을 빨아먹던 저놈들이 지들이 잘못해서 쓰러지는데 저놈들 또 살려주네 내 세금으로. 화가 막 엄청 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문제되고 다른 데가 다 문제돼도 여기 은행들의 주식을 정부가 보증하겠다. 주식까지. 그렇게는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얼마나 더 가는지 보자. 제대로 봉합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예. 그는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만큼 유동성 위기를 이러한 121짜리 예금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은행의 주가는 물론 채권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CS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예. 그때 저번 영상 제가 만들 때 마지막에 제가 얼핏 봤던 그 소식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대마불사. 크레디트 스위스 쓰러지면 이거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하고는 틀리죠. 예. 여기 무너지면 아주 스위스에 크나큰 그 흠집이 생기고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70조 지원을 해주죠. 얘네는 50조, 얘네는 70조. 여기 진짜 시장 가도 두부 콩나물 살려면 돈 1,000원 갖고 안 됩니다. 예. 어쨌든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갖고 70조 원 긴급 수혈해서 살아나나 보다 했었죠. 네. 네, 이게 그때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저번 주에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한다 하니까 이거 좀 흔들흔들 우리 괜찮을래나 하다가 알고 본 게 작년도 회계 보고서에 우리 조금 결함이 있었다니까 그걸로 충격받고 있다가 또 사우디 은행도
지금 우리가 10% 이상으로는 니네 거 더 이상은 못 사줘. 그런 얘기 나오니까 심하게 흔들리다가 빵 터져버렸죠. 얘네도 이제 야 CS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하고는 우리는 실리콘밸리 은행하고는 틀려요 하는데도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돈 꽂아주니까 다시 반등을 반 정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번 CS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번 영상에서 차트를 쭉 봤죠. 죽지는 않더라도 다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저기 여차하면 이번에 죽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뭐 유동성에 문제가 있나?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이 문제가 터지면서 전 세계로 이런 이게 전파가 되니까 이 공포가 금융권에 그러면은 CS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또 촉발제가 돼서 그래도 살고 버티려고 했던 CS가 이번 기회에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겠어. 그래도 그 나라 중앙은행이 살려준다는데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저기 투자했던 거 거기 관련된 거 돈 저기 박힌 거 다 빼 한단 말입니다. 그럼 CS 같은 그런 투자은행에 돈 관련돼서 같이 투자하고 돈 박아놓은 데는 어디겠어요? 각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들의 큰 보험사나 연기금이나 정부 돈이겠죠. 그래서 손절칩니다. 바로 옆에 있는 EU에 있는 프랑스 1위 은행도 여기서 발빠르게 손절치고요. 그렇죠. 뭐 자기들이 살아야 되고 자기 나라 뭐 그걸 해야 되니까 뭐 이럴 때 뭐 친구고 뭐 우정이고 없죠. 아주 갑자기 그냥 뭐 혼자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원래부터 정가가 안 좋았잖아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계속 뭐 투자 실패하고 뭐 하고서 지금 계속 쓰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에 특히 지금 116년 만에 설립 이후 최악의 적자예요. 아무래도 숨 넘어가겠다. 여기에는 물론 미국 달러 강세가 되면서 환차손 영향이 컸어요. 즉 여기도 지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 정책의 희생자 중에 하나인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기사에 있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스캔들이 터지고 경영에 실패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쭉 떨어졌나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부도 스왑 그 증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렇게 그 해지를 하기 위해서 야, 못 믿겠다. 얘네들 부도 날 것 같다는 그것이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죠. 며칠 새에. 예. 그래서 유럽 은행들도 CS와 손절하고 있다. 파생상품 관련 거래도 중단해라. 그다음에 결국 CS는 더 여러 나라로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시스템적인 중요한 문제니까 은행이니까. 예. 그리고 원래 작년부터도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해서 4분기에 지금까지 계속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다는 거 저번 시간에 다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많이 위축이 됐지만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제가 안 했습니까? 작년 내내.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보통주 자본 비율과 중장기 유동성 비율 등이 모두 지금 안정적이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사람이 곧 죽어나갈 것 같지만 암 수술은 한 거예요. 암 수술은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였지만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람이 침대에만 누워있고 재구실 못하지만 잘 먹고 잘 회복하고 앞으로 1년, 2년 하고 좋은 시절 오면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이게 뭔 일이 터진 거예요? 누가 지금 이게 누워있는데 링거를 팍 뽑아버린 거예요. 산소호흡기 확 떼버린 거고 갑자기. 수술 잘 돼서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랬나요? 미국이 그랬다기보다는 미국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스위스 당국이 똑같죠. 지금 방금 앞에 얘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스 당국이 또 몇십조 꼽아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부도 날 것 같다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살리는데, 스위스 그 정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얘를 살려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증을 서서 살려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정당끼리 또 그 안에서 붙는 거예요. 스위스 그 정당끼리.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런다고 얘가 죽게 놔둘래?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야, 그래도 모든 걸 국가가 다 보증해서 살리면서 납세자의 그걸 가지고 똑같은 얘기죠, 미국하고. 그걸로 살리는 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살릴 만한 애가 어디 있어? CS가 스위스에서 규모가 2위래요. 투자은행 큰. 그러면은 1위가 살려야겠죠? 1위가 어딥니까? 거기 또 UBS라는 애가 있어요, 스위스에. UBS 은행이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야, 네가 좀 저기 어떻게 좀 CS 좀 어떻게 좀 살려볼래? 부른 거죠. 미국에서 이제 JP 모건부터 해서 여러 애들 해서 저 찌그마한 은행 살려보라 한 것처럼. 근데 얘는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은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7배인가라고 들었고 자산 규모가 지금 그동안 암환자 돼갖고 쭉 쫄아들어갖고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쫄아들었잖아요. 그런다 해도 지금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규모가 3배인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UBS도 부담되죠. 자기들도 이제 지금 고금리 상황에 모든 은행이나 그런 금융주들이 다 지금 최대한 대손 충당금 쌓아놓고 다 긴축 모드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겠다 하는데 이런 부실덩어리 환자를 지금 아유 저거 먹고 살기 지금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집에다가 지금 암 환자 데려다 놓고 이거 다 먹이고 간호하고 병수발 들고 똥오줌 받아내라고 하니까 얼마 지금 힘듭니다 했겠죠. 근데 걔 아니면 살릴 데가 없어요. 이만한 애를 스위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UBS가 정치권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달라붙은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내일 모레까지 월요일까지 장 열리기 전까지 왜? 장 열리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공매도 치고 그냥 크레디트 스위스 죽어라. 저번 시간에 그 제가 보여드렸죠. 하이에나 달라드는 거 아주 저기 이런 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그 문제예요, 사실은. 좋을 때는 좋은 순기능을 하지만, 나쁠 때는 또 이게 시장의 양날의 검인 거죠. 어디에 있었더라? 아이고. 이렇게. 작년에 CS 사태가 터지고 한번 작년에 살아난 것 같지만 그 이후로 모든 이제 헤지펀드나 공매도 기관들이나 여기 다 여기서 그래도 한번 어디까지 사나 보자 죽어봐라고 재미 보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도 막 떨어지니 더 공격받겠죠. 지금 제가 그 기사를 못 가져왔는데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CS뿐만 아니라 그 유럽권에 있는 더 큰 시스템 은행들 있잖아요. 그 공매도가 금년 초부터 다 들어갔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뭐 도이체방크, 뭐 PNB 파리바, 그다음에 뭐 그 유럽에 있는 큰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유럽은 또 EU로 해갖고 금융권이 다 얽혀 있잖아요. 한 군데 문제 터지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건 더 뭐 문제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얘네들이 딱 냄새 맡고 얼씨구 야 잘하면 우리 저기 잔치 한번 하겠다 하고는 넣었는데 CS는 그동안 계속 죽어갔잖아요. 근데 CS 말고 다른 은행들로 다 전파가 돼가지고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다 해서 굵직굵직한 유럽의 그 모든 은행들에 금년 초부터 어마어마한 공매도량이 다 들어갔대요. 이 국제적 헤지펀드들에 의해서. 근데 걔네들이 1월 달에 갑자기 유럽 저기 주식도 살아나고 전 세계가 다 살아나면서 그냥 오버히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대요. 손실을 봤는데 2월까지도 저번에 닥스 봤죠 차트 2월에도 잘 안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3월 들어와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3월 들어와서 재미를 톡톡하게 보고 있답니다. 얘네들이
더 재미 보려고 손해 만회하려고 계속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문 열기 전에 스위스에서 정부하고 UBS가 CS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던가 좋은 소식이 지금 나와야 좀 타격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잠 못 자고 스위스에서도 알프스에서 열심히 지금 하이디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만화 기억이 그 아침에 탁 스위스 산새 소리에 그냥 그 청량한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속에서 그 청량한 공기에 탁 아침에 눈을 뜨면 하이디가 꼭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쫙 기지개를 햇살을 받으면서 피더라고요. 그리고 잠옷을 싹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양철 양동이를 들고 막 해서 소 있는 외양간으로 가가지고 소 젖을 이렇게 두 손으로 쫙쫙 짜면 그 양철로 된 또 무슨 얘기야. 아무튼 그걸 보고 참 기억이 참 많이 남네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네요. 거기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UBS가 인수할 수 있을까? 오늘 내일 뭔가 어느 정도 또 뭔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그 이후 또 이틀 3일 사이에 문제가 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의 지난 경과였습니다.